자, 그러면 우리 또 문홍철 팀장님 모시고 오늘도 아주 재밌는 시간, 저녁 시간 중에 가장 재밌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문홍철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문홍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우리 팀장님과 함께 지난번에 다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죠? 네, 그럼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는 기억 못합니다. 얘기하고 까먹었어. 저는 조사, 쉼표 하나까지 다 기억합니다. 당신의 네. 숨소리까지, 무섭습니다. 그 호흡까지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틀리면 이제 또 틀렸다고 지적질 하시겠네. 네, 두렵네요. 다 저희가 기록에 네. 남아 있으니까요. 예. 오늘은 또 어떤 얘기로 가볼까요? 요즘 뭐 저도 들어오기 전에 잠깐 들어보고 저희 주식 전략 하시는 분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미국채 단기물 쪽은 금리가 그래도 변동이 없는데 이 장기물 금리 쪽이 최근에 좀 올랐다.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기술주들이나 뭐 배터리주 혹은 네. 뭐 반도체주들도 일부 영향을 받았던 점. 근데 아주 또 뭐 크게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또 예. 그래서 좀 헛갈려요. 좀 헷갈리죠. 많이.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은 결국 이 기술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네. 또 이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불안정해지고. 많이 오르고 있어요. 1,300, 네. 뭐 20원, 30원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네. 많이들 좀 걱정들이 원달러 환율이 1,260원대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또 50원씩 올라가지고 환율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속 시원한, 네. 맞든 틀리든 속은 시원하게. 그렇죠. 네. 최근에 팀장님하고 되게 이제 비슷한 의견을 많이 주셨던 분이 중소기업중앙회 네. 성상현 과장님 예. 이제 예, 비슷한 그렇군요. 의견을 주셨어요. 예. 특히 이제 지난주에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다음에 바로 제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배치를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난주에도 이제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 예. 그 팀장님 의견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네. 많았었고 예. 지난주에 주장하셨던 부분 중에는 단기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의미를 네. 두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궁금한 거는 장기 금리가 최근에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에다 지난주에서도 언급했었던 내용이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부분. 예. 결국 이제 가치가 연결돼 있죠. 그렇죠. 장기 금리가 결국 네. 재정 적자와 이제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이기 그래서 때문에 그게 또 이런 채권 시장과 금리 그리고 이 금리의 조건 예. 변화가 주식시장에 결국에 영향을 줄 테니까. 그렇죠. 오늘 듣고 싶은 내용이 이제 가장 그거예요. 일단 그런 거를 제가 너무 쉽게 얘기를 해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런가요? 그 전에 저희가 그 광고 말씀 하나를 광고 제가 말씀. 네. 문홍철 팀장님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광고죠? 제 잠깐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네. 저희 DB금융투자가 이번에 전국 4대 도시에서 오.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딘가요? 이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4대 서울, 부산, 도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날짜는 이제 써져 있는 대로. 그리고 네. 유튜브는 저희가 알파튜브라고 뒤에 붙여야 DB금융투자만 찾으면 잘 안 나오고. 그렇군요. 알파튜브로 뒤에 왜 붙여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저희 돈을 써야 저게 그 검색어 상단에 올라가는데 저희가 아니에요. 이거 돈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고. 아니 돈이라니까요. 유튜브에 돈을 좀 줘야 이게 검색을 하면 바로 위에 올라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DB금융투자를 찾아도 네. 제일 위에 뜨는 건 저희 그룹에서 돈을 쓰셔가지고 네. DB 그룹이 떠요. DB 금융투자가 네. 구독자 수 100만 명 되면요. 네. DB 금융 그룹을 쳐도 DB 금융 아유. 투자가 나와요. 아니, 당연히 그래. 네. 말도 안 되는 말씀. 얘기할 때마다 부끄럽게 되네. 얘기할 때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 네. 저를 막 직접 보고 싶으신 분이시거나 오세요? 저 당연히 가죠. 네 개 다? 네, 발표 다 하고요. 4개 다 하고요. 특히 사실 제가 주식 쪽 얘기를 그동안 얘기하면서 그렇게 크게 틀린 적은 없었고 네네네. 약간 좀 맞는 편이었는데 아, 제 전망이 아니라 저희 저희 회사에 주식을 하시는 분의 전망입니다. 그분이 얘기한 대로 저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의 한 최근 3, 4년 동안 거의 고점 저점 섹터 로테이션을 거의 다 맞췄거든요. 진짜요? 유튜브에 다 박제돼 그분을 있습니다. 이제 모셔야 될 거. 아니 그럼 그 DB 금융 투자도 DB 금융 투자도 그 회사 돈으로 투자하시죠? 네. 아니 제가 투자하진 않고요. 그 회사가 투자할 거 아닙니까? 잠깐. 이거는 지금 이제 이 프로님이 정 프로님이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네. 그 저희는 차이니즈 월이라는 게 있어서 리서치 부서와 네. 그 운영을 하는 부서는 철저히 서로 의견 교환을 분리돼야죠. 못하게, 예, 같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철저하게. 네. 아니-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자사 그 리서치 센터의 의견을 안 들어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네. 들으면 그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네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아, 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리포트가 나오는지도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그쪽에서. 아 진짜. 사전에 알려드리면은 그거는 또 법 위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감옥 갑니다. 아 리서치에서는 그러면 온리 그냥 리서치에서 내놓고. 내놓고 시장에서 같이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저희 회사 사람들도 같이 동시에 봅니다. 와, 그거 신기하네. 그리고 모든 저희- 증권사 마찬가지.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가 낸 레포트에 반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레포트의 반대로는 또 매매를 못해요. 예, 삼성전자 사라고 해놓고 팔 수 없습니다. 아 그건 맞지. 그거 맞죠? 네, 맞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상 규제가 아주 꼼꼼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아 그렇다고 그러면 리서치 센터 얘기하는 대로만 계속 사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우연히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가 미리 알려주거나 저희의 뷰대로 뭐 저희 회사가 뭐 그래요? 매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재밌다. 네. 어쨌든 4개 도시에서 저희 주식 전략 하시는 네. 분이 워낙에 잘 아시고 저희 반도체 하시는 분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네. 네네네.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시에 하는데요? 시간은 오후 2시쯤. 어디서 신청하라고요? 신청할 필요 없고 그냥 장소에 오시면 됩니다. 아 그래. 예, 그냥 바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아. 빡빡한 회사 아닙니다. 예, 굉장히 허들이 낮네요. 굉장히 낮습니다. 네. 예, 저도 쉬운 남자. 그냥 밥 먹다 그냥 아유 뭐야 갈 데 네, 없는데 갈 때 가세요. 가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오시면 시원하고 뭐 먹을 것도 드릴 겁니다. 진짜요? 그럼요. 어서 뭐 편하게 나도 커피 가도 한잔 됩니까? 오셔도 됩니다. 아, 네, 적극 환영입니다. 제가 가서 진행해도 돼요? 정말 그러면은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31일부터 예, 8월 29일부터 29일부터. 9월 7일까지 네, 네, 도시에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 네. 이렇게 길게 홍보를 하게 해주셔서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동철 팀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물어보셨던 재정에 대한 얘기를 네네. 본격적으로 아, 저희가 해야 되겠죠. 딜치셨구나. 아유, 바로 해야죠. 아유, 좋습니다. 일단 얼핏 생각하기에 정부가 돈이 없다. 네네. 그러면 빚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부채가 늘어나고 채권 발행이 늘어나니까 이게 주식으로 치면 마치 증자를 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죠. 물량이 이제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오른다. 네네. 이게 되게 상식적인 네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당연히 채권 시장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채 시장도 이거 미국 정부가 돈이 너무 없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분기별로 우리가 조달을 얼마나 하겠다라고 공시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지난 7월 말에 3분기에 관련된 조달 내용을 공시했는데 이 내용이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조달이 많아졌어. 조달이 많아졌다고요? 네, 조달이 많아지니까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네. 겁이 나죠. 내 채권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를 거니까. 조달이 많이 났다는 거는 채권 발행이 늘어난다니까. 늘어났다. 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고 네. 그 피치가 8월 초에 신용 등급을 강등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뜬금없이 음. 부채 한도 다 끝났는데 그렇죠. 뭔가 했죠. 갑자기 이제 와서 네. 라고 생각하시죠. 음.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타이밍이 적절했습니다. 적절했다. 왜 적정했냐면 피치가 그 발표를 한 날에 재무부가 미국 재무부가 3분기에 조달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치가 미리 선수를 선빵을 때린 거죠. 네. 근데 피치는 미리 알고 있었죠. 조달이 굉장히 늘어날 거고 이런 상태로 가면 미국의 부채의 내용이나 규제 규모가 이거 통제 불능인 거 아니냐. 그 지난 부채 한도 협상을 할 때도 공화당이 원래는 되게 세게 나갔는데 네. 이제 애초에 세게 나갔던 부채 축소에 대비해서는 조금 양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피치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피치의 보고서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유, 등급 강등의 이유로는 가버넌스가 훼손됐다. 부채를 조절하려면 이제 개인으로 치면은 내가 좀 너무 빚이 많으니까 좀 빚 좀 갚고 절약도 하고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서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네. 등급을 올려줘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군요. 네, 정부가 보니까 아니 뭐 이거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쓰는 거에 너무 이제 맛을 들렸다.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빠질 것 같고 네. 특히 이자 비용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그럼 상태라면 뭐 맞는 얘기긴 하죠. 그건. 이런 상태라면 등급을 일단 AA로 좀 낮추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날 그렇죠. 보고서에서 성명서 비슷하게 네. 쓴 건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얼핏 생각할 때는 되게 맞는 말 같죠. 네.
제가 맞는 보기에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피치의 말이? 예. 제가 감히 그럼 웨딩 피치로 가야 되는데. 그 피치는 복숭아 아닌가요? 웨딩 피치? 네, 웨딩 피치의 피치는 복숭아고요. 여기는 무슨 피치죠? 피치의 이 피치는 그 FITCH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조금 이제 우리말로 바꾸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율, 비율, 혹은 속도, 그래요? 네, 그런 피치를 올리다 뭐 이런 얘기 같이 쓰죠. 그게 피치 네, 피치예요? 그 피치가 그 피치입니다. 아. 네, 어떤 율, 그러니까 속도, 뭐 어떤 미분값 이걸 의미하는 게 이제 피치입니다. 맥주 피처는 그거랑 다를 겁니다. 그건 또 아예 그건 아예 다른 쪽에 가는. P로 시작하는 거예요. P로 시작은 하는데 P로 F냐 P냐. 네네. 복숭아 피치는 PEA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 이제 이 피치, 이 신평사는 이제 FITCH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피치의 생각이 뭐 얼핏 보면 되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부채가 증가하면 금리가 올랐겠죠.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모든 나라가 부채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건 최근 몇 년이 아니라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부채는 계속 늘었어요. 네. 뭐 잠깐 그림을 지금 띄워놓은 거를 보셔주시면 이게 뭐 각 선이 GDP 대비해서 각 국가별로의 부채 비율입니다. 공공부채, GDP 비율. 80년부터 네네. 최근 40년 동안. 그 경제 규모 커지면서 당연히 빚도 늘어나겠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GDP 그러니까. 대비해서기 때문에 이거는 네네. 경제 규모 커지는 거에 보다 비해서도 훨씬 더 빨리 더 빚이 늘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저 시간 동안에 물량 공급이 늘었으니까 부채가 네. 금리 올라야죠. 그러나 실제 저 기간 동안 금리는 내려갔다고요? 엄청난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40년 동안 계속 떨어졌어요. 물론 코로나 때 이제 오르긴 했지만 40년 동안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채를 보실 때는 조금 그 개인의 부채나 어떤 금리를 보실 때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금 어떤 개인이 혹은 민간이 부채를 내는 이유는 주로 내가 뭔가 잘 살아보려고 뭐 가게를 한다던가 뭘 살려고 뭘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렇죠. 뭐 아파트를 사든 뭐 2차 전지주를 사든 살서 부자가 되려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 돈이 없어. 그럼 이제 부채를 내죠. 미래의 소득을 끌어오는 거죠. 끌어오는 거죠. 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채입니다. 네. 자, 정프로님 네. 만약에 개인적으로 누가 옆에 와가지고 속닥속닥 야 지금 여기에 요 땅을 사 혹은 요 주식을 사 앞으로 내년에 10배나 근데 돈이 없어 어쩌겠습니까? 10배 낸다고 저한테 속삭였어요? 네 속삭였어요. 여자입니까? 그렇다고 하시죠. 그러면 남녀가 다른가요? 뭐 결과값은 매우 다르다. 그럼 이제 무조건 부채 땡겨야죠. 땡겨야죠. 네. 자 이거는 개인의 형태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정부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나요? 정부는 네, 정부는 그렇지 않죠. 투자할 수요가 없어도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부 입장에서 이 돈은 눈먼 돈이죠. 죄송합니다. 정부 관계자분한테 좀 죄송합니다. 선거용으로도 필요하기도 하고 선거용으로 뿌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눈먼 용이에요. 네. 그래서 민간이 내는 부채와 정부가 내는 부채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개인들, 민간은요 앞으로 돈이 보일 때 투자를 해서 엄청난 성장, 과실, 이익이 보일 때만 투자해요. 그렇죠. 정부는요 주로 정치적인 이유 혹은 약간 눈먼 돈 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에서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종의 복지 차원에서 뿌립니다. 뭐 그렇기도 하죠. 물론 제가 복지비를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GDP에 비해서 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주요한 원인이 뭘까요? 약간은 공공부문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공공부문이 돈을 쓸 일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네요. 복지 쪽으로. 네. 주로 왜 많아지냐면 분배 활동이라든지 뭐. 가장 큰 이유는 성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네. 제가 아까 민간 부채와 정부 부채는 성격이 반대라 그랬죠. 민간은요 성장이 안 보이면 투자를 안 해요. 빚을 안 냅니다. 참 그러면 저 부채를 부채라고 말하기도 참 뭐하네요. 정부는요 네. 오히려 성장에 떨어지면 부채를 더 내요. 음. 이게 서로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금리가 왜 정부 부채가 저렇게 늘어나는데 네. 왜 금리는 주구장창 떨어졌냐?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즉 정부 부채는요 네. 원인이 아니라 결과는 겁니다. 성장이 떨어진 거에 대한 결과로서 네. 정부 부채가 늘어났고, 자 우리가 금리를 얘기할 때 물가와 성장을 더한 거를 금리의 균형 수준이라고 하죠. 네. 적정한 금리 얼마야? 몇 프로야? 하면은 물가랑 성장 더하면 나와요. 근데 그동안 40년 동안 계속 성장률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라서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부채가 늘어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오른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금리가 앞으로 부채가 더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 더 오르겠네? 근데 그거는 그 날카로운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에 돌아가는 기본 원리에 좀 배치되는 얘기 아닙니까? 배치되지 않습니다. 채권이 많이 발행되잖아요.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채권이 많이 발행되면 가격이 떨어져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럼 더 근본적으로 가서 채권 왜 발행하죠? 제가 늘 전에도 그렇지만 제가 계속 왜 6번 최소 물어봅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발행하죠. 왜 돈이 필요하죠? 그 돈 쓰려고. 돈 쓰려고. 근데 왜 정부가 돈을 써야 되지? 민간이 쓰면 되잖아요. 에이, 표가 안 되니까. 민간이 쓰면은 어차피 표가 사양적으로 나와요. 경제가 민간 스스로 좋아지면 바이든도 그렇고 뭐 트럼프도 그렇고 경제가 좋아지면 재선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이 돈을 안 쓰니까 내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장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이 안 좋으니까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은 금리는 자 성장이 낮아지고 물가가 떨어지는 거에 금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아니면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나쁘니까 정부가 돈을 써서 부채가 늘어나니까 채권이 발행이 늘어서 금리가 오른다 쪽으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즉,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펀더멘털, 즉 물가와 성장을 금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결과로서 물가와 성장이 낮아지는 결과로서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부채가 늘었으니까 금리가 올라야 된다. 자,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전자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에? 맞는 것 같긴 한데 말입니다. 아닙니다. 마음은 후자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채권 시장에 있으면서 본 바로는 후자, 즉 물량이 늘어서 금리가 오르는 경우는요, 이게 기간이 되게 짧아요. 한두 달 정도 그래요. 오르긴 오르는데. 오르긴 올라요. 오르긴 올라요. 근데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왜 이렇게 정부가 조달을 많이 해? 성장이 나쁘잖아. 물가가 낮잖아. 그러면 이 높은 금리는 말이 돼? 아니구만. 사야지. 라고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작년 9월에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을 한 다음에 그 미국과 비슷하게 유럽도 유럽 중에서도 미국 영국이 경제 규모 대비해서 가장 많은 재정을 현금 살포 형식으로 뿌렸습니다. 영국 그래요. 그래서 재정이 이제 망가졌어. 근데 거기다 대고서 재정을 더 쓰겠다고 얘기해서 영국 국채 금리가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작년 9월이었어요. 그때 이제 영국 연기금 위기가 이제 터졌었는데 그게 결국 트러스 총리가 이제 사임을 나중에 이제 하셨고 결국 그 엄청난 후폭풍도 그때 사실은 영란은행이 QE를 했죠. 채권 사겠다고. 그게 이제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장과 물가가 잘 되냐.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정부가 돈을 쓰면 갑자기 성장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돈을 쓰면 성장이 잠깐 올라가겠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지금 미국이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중에 성장률이 올라가는 걸 보고 혹은 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채권 시장이 금리를 다시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의외로 많지 않아요. 큰 그림에서 보면 그리고 특히 이번에 미국이 부채가 나빠진 이유를 먼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제가 늘 이제 왜 그렇죠라고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재정이 나빠지고 있다. 그럼 금리 올라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나빠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재정이 지금 미국이 뭐 부채가 늘어나니까 금리가 오르는구만 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금리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흔들리게 되죠. 마음이. 아 이거 계속 오르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확실성. 반면에 왜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하면 굉장히 명확한 아주 명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네. 미국의 부채가 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미국 정부의 부채가 예. 수입이 주는 거죠 지금. 미국 정부 너무 잘 아시는데요? 이거 너무 쉽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빚이 늘으니까 이제 세수가 주니까 예. 빚이 정확하십니다. 늘고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자 문제는 왜 세수가 줄었냐는 겁니다. 세수가 왜 주냐? 예. 나쁜 시기들 세금 안 내? 탈세하는 놈들이 탈세? 너무 많아.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수는요. 네. 원래 경제 성장률을 따라갑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상식적이죠. 네. 잠깐, 미국 경제 좋다면서요. 나쁘지 않다. 고용 좋다면서요. 네. GDP 괜찮네. 뭐 맨날 서프라이즈 나오죠. 맞아요. 네. 근데 왜 세수가 줄죠? 세율을 깎아줬나? 아니요. 오히려 올렸죠. 그래요? 네. 그럼 세수가 왜 줄어? 왜 줄죠? 중간에 이거 나라에 누가 돈이 삥 닥쳤나?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아. 나라의 도둑놈들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도둑놈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과거부터 쭉 이랬으면 되는데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특히 올해부터 세수가 아주 빠르게 감소하고 올해부터? 있습니다. 예. 아 그럼 뭔가 이유가 있네요. 성장률 좋다니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 GDP 좋고 네. 고용 좋다면서요. 그럼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근데 왜 세수가 안 들어? 바이든 제가 네.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잠깐 나와서 이제 흘러가면서 물론 정프로님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합니다. 얼핏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GDP로 측정한 미국의 바로 경제와 제가 그거 생각했습니다. GDP로 생각을 하니까 네. 자 지금 애플 본사가 어디입니까? 넷플릭스 본사가 어디고 예. 구글 다 어디 있어요? 다 다 얘네들이 아일랜드? 뭐 아일랜드고 어디 저 딴 데 다 가 있고 말이죠. 네. 아, 그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니었나요? 다만 이제 그거는 많이 제가 나온 좀 오해십니다. 아, 오해세요. 그렇습니까? 왜 오해냐면 그거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건 좀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케이만 군도 네. 그리고 비조세피 지역, 조세피 지역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낮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나라에 말씀하신 주요 테크 기업들의 본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옛날부터 얘네들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물론 합법이에요. 탈세인지 뭐 절세죠. 합법이에요. 자, 근데 연구를 더 많이 해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돈을 쌓아놨겠죠. 이 법인들이. 네. 그럼 결국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요? 투자 형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투자 형식으로 들어와서 다시 미국의 고용과 경제를 좋게 만든다고 이미 과거에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즉 이거는 정부에게 낼 돈을 내가 가지고 있고 민간이 미국 경제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걷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 민간 기업들이 자기들이 유보자금을 미국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생산성이 훨씬 높겠죠. 다만 어느 한쪽만 보게 되면 얘네들이 탈세로 보이겠죠. 이쪽만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약간 좌파와 우파 간에 굉장히 싸움을 하는 어떤 주제가 답이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에서 나왔네요. 예, 좋습니다. 미국의 경제 구조가 예. 금융과 서비스에 너무 비중이 커지는 바람에 네. 뭐랄까 이게 제조업 뭐 이런 걸로 있을 때 이거 생산별로 단계별로 있을 그 부가세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없이 그냥 예.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네. 가장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에 GDP와 GDI를 비교해야죠. 비교를 이제 잠깐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 그림이 제가 준비를 잠깐 해왔는데 네. 그림을 보시면은 7페이지 그림인데요. 빨간색이 GDP, 우리가 늘 보는 건 다 GDP입니다. 네. 네. 파란색은 GDI. 그런데 GDP 되게 좋죠, 빨간색 최근에. 그렇네요. GDI는 좀 침체해요. 거기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두 분기가 나왔고요. 아직 3분기 2분기 데이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GDI가 좀 늦게 나와요. 늦게 나오니까 안 봐. 따라서 GDP로는 굉장히 경제가 좋아 보이지만 GDI로 보면은 경제는 벌써 이미 1분기 기준으로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GDP는 국내 총 생산인 거고, 예. 그로스 도메스틱, 도메스틱 내 국가 내 프로덕트
생산. 있고 그랬죠. 네. 그리고 자, 이제 생산한 걸 소비하겠죠. 생산한 거에 의해서 네. 그 부가가치가 사람들의 인컴으로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GDP와 GDI는 늘 같아야 됩니다. 원래는. 음. 시차는 있을 수 있어요. 시차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벌어지죠? 나중에 합쳐질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따라서 내년에는 올해는 사람들이 GDP 되게 잘 나오는데 실제 경제는 안 좋아요. 근데 내년에는 아마 정반대가 될 겁니다. 실제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GDP가 폭망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 네. 아 밑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다시 그래요? 교차가 되죠. 아, 이게 원래 그래요. 아까 제가 그림에서 잠깐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아까 그림을 잠깐 가시면은 네? 금융위기 직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직전에 한번 잠깐 보시면은 금융위기 직전에도 지금 GDP랑 GDI 그렇네요. 차이가 엄청 크게 나죠. 네. 이게 침체 전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둘이 X자로 벌어졌다가 다시 X자로 합쳐집니다. 와 희한하네. 이게 아마 저는 지금도 비슷하게 벌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그럼 GDI가 다시 치고 올라가고 GDP가 떨어질 때는 그게 내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와. 그 GDP는 떨어져 국내 총생산 떨어지지만 사람들 소득은 올라가요? 그렇게 되죠.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다만 심리적으로는 GDP를 보기 때문에 아, 경제가 지금도 우리 미국 사람들 보면은 경제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GDP가 잘 나와. 이상해. 근데 제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뭐 쫄릴 때 혹은 우리가 화투 치거나 고스톱 할거나 할 때 쇼미더머니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쇼미더머니. 예를 들어서 포커 게임 할 때 네. 얘가 구라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쇼미더머니 진짜 돈 있는 거 보여줘. 봐. 예, 그래야 네가 진짜 돈이 있고 구라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지 들어봐. 들어봐 해야죠. 네. 그 쇼미더머니가 바로 세수입니다. 세수. 네. GDP는 굉장히 다양한 통계적 기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 시차도 있고 나중에 보면 맞아요. 결국 맞는데 단기적으로 좀 믿기가 너무 믿으면 안 돼. 이게 고용지표도 똑같아요. 통계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주식시장은 네. 어떤 걸 더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GDP예요? P를 반영하고 있죠. 가격적인 변수를 더 GDP 결국은 물가가 반영됐다라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성장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더 중요합니다.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에 의해서 연준이 더 이상 긴축을 안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높긴 하죠. 높은 밸류에이션이 지지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반응하는 거고 네. 제가 쇼미더머니 얘기를 해드렸듯이 세수가 바로 그 쇼미더머니입니다. 세수가 바로 성장을 반영하는데 지금 그림을 제가 잠깐 준비해 온 게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시면요. 네. 그 2분기 세수가 데이터가 다른 데는 잘 없어서 지금 2분기까지 미국 세수가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미국 재무부에서 따로 가져왔습니다. 저 자료는 현재 미국 재무부에밖에 없기 때문에 몰래 빼오신 거죠? 네, 몰래 제가 네. 사이트에서 몰래 그러니까 사이트에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몰래 빼온 거예요. 네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네. 자 보시면 선이 3개가 있는데 3개의 선 중에서 파란색이 법인세죠. 네. 지금 저게 가장 최근 선이 2분기. 네, 내려왔네요. 근데 지금 1분기보다 2분기가 되게 나빠졌죠. 법인세가. 그렇네요. 즉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잠식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뭐 주식도 EPS나 실적을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리고 더 안 좋은 게 그 점선. 녹색. 녹색 점선 보시면은 뭐죠? 저게 자영업자들의 세금이랑 양도세거든요. 근데 저거는 경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반영해요. 저게 네, 쟤는 그렇겠네요. 바로 반영합니다. 경제 나빠지면 그냥 바로 망가져요. 실시간으로. 네. 자 마지막으로 저 노란색 원천세라고 하는 게 이제 저게 근로소득이죠. 자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근로소득 원청징수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빼갑니다. 아 그렇지. 네. 네. 내가 작년 대비해서 월급이 깎였으면 나중에 뭐 환급을 해주든지 뭐 해주는 거지 지금 당장은 작년 소득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원천세 노란색은 변화가 없어요. 저 이제 내년에 떨어집니다. 네, 쟤는 그래서 과거에도 그 노란색을 잘 보시면 다른 두 놈보다 1년 후행해. 그렇네요. 수입이 저 노란색이 1년 후행해요. 과거에도 보시면은 그러네요. 원천세라는 게 이자소득세랑 이제 근로소득세인데 쟤네들은 소득이 과거의 실적에 기준하기 때문에 경기를 후행해서 1년 후행해서 반영합니다. 즉 법인세와 자영업자 세금, 양도세를 고려하면 2분기의 미국 경제는 안 좋은 겁니다. 쇼미더머니. 즉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근데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거군요. 괜찮아 보이는 걸로 GDP상 조정이 벌어진 거죠. 물론 나중에 다시 합쳐져요. GDP랑 GDI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거를 기반하면은 내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논쟁이 엄청 커질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금도 크지만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커질. 그러니까는 뭐 지금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 반응을 보면은 생각보다 내년 경제도 나쁘지 않고 괜찮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혀 엉뚱한 숫자가 나올 내년에 GDP가 엄청나게 깎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저희는 주식 좋게 봐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먼저 말씀드려요. 내년에?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경기가 아니라 금리가 결정한다니까요. 주식은. 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 내려야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고용이 받쳐주니까 어떻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내년에 고용까지 과거 흐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홀리우드에서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유 같은 거 뭐 최근에 많이 다루어졌던 것 같은데 많이는 아닙니다만 AI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OTT랑 AI가 핵심인데 맞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고용인 것 같습니다. 미래의 고용. 즉 그 이제 작가분들이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미국 내에서 글 쓰고 조금만 하고 이제 시즌별로 방영하고 재방송되면 재방료 또 받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계속 돈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한국에서 이름도 모르는 어떤 작가가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뭘 써가지고 뭐 전 세계에 막 뿌려. 그리고 돈을 막 엄청 가져가. 그럼 이제 한국 애들은 요만큼 벌다가 이만큼 벌겠죠. 물론 미국 애들은 원래 요만큼 벌었기 때문에 이걸 하는 비교가 안 되지만 한국이나 뭐 심지어 뭐 동남아에 있는 시나리오 작가도 제가 글만 잘 쓰면 OTT 해서 전 세계 그냥 번역으로 그렇죠. 실시간 나가요. 그런데 미국 애들은 딱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미드 딱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방송권 뿌리고 해서 돈 벌었는데 철옹성 같던 그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침공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이게 그 원래 우리가 서비스라는 거는 추측 교역이 안 된다. TV는 뭐 만들어서 팔면 그냥 다 팔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 세계 물가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일 싸게 만든 애가 그냥 짱이야. 뭐 이건 영어 할 필요도 없고 거기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야 뭐 소프트 파워 우리 뭐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거는 뭐 이거 서비스 이건 안 돼. 비교역제야. 근데 점점 그것도 없어지네. 비교역제가 교역제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은 뭐 미국의 임금이 뭐 높다. 뭐 최근에 뭐 자동차 업체들이 좀 파업하고 있죠. 뭐 현대차도 그렇지만 미국의 공장들이 임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빨리 올려야 돼요. 왕창. 안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지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거를 미국 정부가 뭐 칩법이라든지 혹은 무역 블록화를 통해서 그나마 이거를 조금 보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올해는 그나마 고용이 받쳐지니까 이 경제가 실제로 안 좋은 게 눈에 잘 안 보이고 굳이 이제 세금 같은 것으로만 보여지는 거지만 내년에는 뭐 고용도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될 것이고 뭐 10만 건 혹은 뭐 그 전후 그리고 성장률은 GDP가 물론 GDI는 잘 나올 거예요 내년에는 근데 GDP가 엄청나게 안 좋은 쪽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연준도 지금 금리 인하 얘기를 연준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을 지난달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비둘기파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옛날에는 뭐 지난달 혹은 그 전에는 야 이제 좀 그만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야 이제 인하도 고려를 뭐 내년 정도에는 해봐야 된다. 말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기존의 매파들은 야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 그런데 그 매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즘은 야 이제 좀 불확실해진 것 같아. 미래 경제가 이렇게 조금씩 톤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꼭 올릴 필요까지 있겠어? 거기까지 꼭 해야 되겠어? 게다가 물가가 떨어지는데 금리를 조정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은 자동으로 긴축이 되죠. 왜냐면 우리가 이 갭을 실질금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금리를 조정하는 차원에서라도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금리도 그에 맞춰서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뭐 연준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죠. 이 재미있는 얘기를 듣다 보니 벌써 또 오늘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항상 빨라요. 우리 그 시간에 이렇게 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은 바로 저희가 하는 행사에 오시면은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있는 저희 행사에 오시면은 또 심도 있는 얘기를 뭐 반도체, 특히 주식, 뭐 저희 쪽집게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는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인가요? 네.
그리고 부산에서는 백스코, 대전에서는 예람 인재교육센터, 아유, 감사합니다. 대구에서는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정프로님 최고 열리고 있습니다. 열릴 계획이니까 감사합니다. 근처에 계신 분들은 네. 찾아가셔서 바로 그냥 뭐 따로 뭐 예약할 필요 없고 그럴 필요 오시고요. 그냥 직접 손 들고 저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어차피 그래봐야 6명, 7명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서 그냥 친한 네, 저희 소모임 같이 저희 해도 되고 홍철아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부르셔도 됩니다. 자 거기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해 주셔서. 자 우리 TV 금융투자 문홍철 팀장님 오늘도 재밌었고요. 예. 다음에 여기 후기 한번 좀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